자, 오늘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할게요. 프랑스 혁명. 음, 프랑스 혁명이죠. 영상이 한 번에 갈 수도 있고요. 프랑스 혁명을 두 번에 자를 수도 있고, 최소한 프랑스 혁명 따로, 나폴레옹 따로 갈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제외한 프랑스 혁명 부분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선생님 수업할 수도 있고요. 한 파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갈 건데요. 프랑스 혁명 일단은, 구제도의 모순이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프랑스 혁명 이전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의 제도를 신제도라면,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제도의 모순이 있었다는 거죠. 절대 왕정이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와 신분제를 기초한 사회였다. 그러니까 중세사회였다라는 거죠. 성직자와 귀족은 제1, 제2 신분으로서 면세 특권을 누리고 고위직으로서 대토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2%의 인구가 40%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었고, 평민은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과중한 세금 부담과 정치적으로 소외되어서 98%가 이제 60%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 현대사회의 빈부격차보다 여러분 이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빈부격차보다 이게 더 약하다고요. 어쨌든 간 이 당시에는 요 정도의 어떤 빈부격차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좀 심각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런과 동시에 그럼 누가 이제 혁명의 주체가 되었냐? 여기도 마찬가지 시민 계급이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보르주아 계층이었고, 이들이 이제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고 계몽 사상을 수용했습니다. 요 말과 앞에 말이 약간 안 맞죠. 왜냐하면 평민들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빈부격차, 가난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해놓고, 또 상공업자는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건 안 맞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이 평민 안에서도 시민계급,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있을 거고 농민계급이 있겠죠. 이 시민계급은 부를 축적하고 계몽사상을 수용하면서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국 혁명이 승리를 하면서 이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민주주의 체제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혁명의 분위기가 불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정부의 재정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정부의 재정위기. 누이 14세 이후부터 누적되어 왔다. 지금 이제 프랑스 혁명이 누이 16세인데 누이 16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절대 왕정 체제부터 이제 쌓아온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거죠. 뭐 생각해보면 30년 전쟁도 있지만 7년 전쟁도 있죠. 프랑스가 처음에. 또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도 참여를 하잖아요.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30년 전쟁, 7년 전쟁, 미국 독립전쟁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재정이 많이 들어갔고, 여기도 나오죠. 거기에다가 연이은 흉작까지 오면서 재정위기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더 이상 이 재정위기를 안고 갈 수 없으니 해소하자 하면서 처음엔 누구한테 이제 요청을 한 거냐면 귀족들한테 요청합니다. 너희가 좀 해결 좀 해줘 하면서 명사회를 소집을 하고, 그 명사회에서 이 문제를 이제 거론해서 해결해 볼라 했는데, 귀족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귀족 입장에서 또 불만이 있는 게, 기존에 누려왔던 거에 비해서는 절대 왕정이 들어와서 그 누려왔던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들이 누려왔던 거에 비해서는 약화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왕권을 다시 약화시키고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귀족들의 이 욕심이 있어서 귀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산부회를 소집합니다. 이게 거의 100년 넘게 소집이 안 되다가 귀족들의 요구에서 산부회가 소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산부회가 소집이 되고 난 다음에
귀족들도 감당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3부회가 소집이 되면서 이게 이제 1신분, 2신분, 3신분으로 나누어진 3개의 신분이 모여서 회의가 된 건데 이 3신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거죠. 특히 시민계층, 부르주아들. 야, 우리가 세금 내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에겐 권리를 주지 않냐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3부회를 소집한다는 얘기가 딱 들리자마자 이 시민계층들이 어떻게든 간에 자기들의 대표를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 2신분들보다 3신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1, 2신분을 합친 것보다 3신분이 더 많은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1, 2신분은 거기에 왜 신경 안 썼냐면 어차피 1, 2신분은 같은 표를 할 거고 그러니까 표가 같을 거고 3신분이 아무리 많아도 1신분 표 하나, 2신분 표 하나, 3신분 표 하나 이렇게 해서 결국 2대1로 끝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3신분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머리수대로 표기하자. 그러니까 신분별로 표하지 말고 머리수대로 표기를 하자.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또 있냐면 1, 2신분이라고 해서 1신분이 이제 가톨릭 사제들이고 2신분들이 귀족인데 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러면 뭐라 해야 될까요? 시민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건가? 아니라는 거죠. 사제와 귀족들 중에서도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시민들의 의견에 동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머릿수가 더 많은 게 시민인데다가 1, 2신분들 중에서도 3신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 받아주니까 3신분들이 테니스 코트,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그 3부회가 모이는 옆에 테니스 코트장에 가서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테니스 코트를 서약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왕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국민의회를 탄압하게 됩니다. 국민의회를 탄압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회가 바로 어디 가냐? 바스티오 함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스티오 함락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또 기다렸다는 듯이 뭐가 일어나냐면 농촌에서는 기존의 그 귀족들한테 눌려왔던 농민들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농촌에서는 대공포라고 해서 농민들이 대대적으로 귀족들한테 저항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봉건적 특권인 유상 폐지, 그러니까 봉건적 특권을 이제 돈을 내고 폐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나라에서 돈을 주고 그들의 봉건적 특권을 폐지시키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고요. 선언을 하게 되고 이제 인간과 시민한 권리 선언을 발표해요. 자, 테니스 코트 선언을 할 때 이제 국민의회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국민주권인 이제 헌법을 만들어 가자.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인간과 시민 권리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인권 선언 같은 게 발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소유권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베르사유 행진이라 하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누이 16세를 파리로 데리고 오는 베르사유 행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누이 16세가 파리로 오게 됩니다.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이 당시에 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반일 사건이 또 발생해요. 이게 뭐냐 하면 누이 16세가 그러니까 외국으로 도망을 가다가 국정선에서 잡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누이 16세가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왕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 91년도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제 이게 국민의회 중심으로 91년 헌법이 제정이 되고 그러면서 능동시민,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재산과 납세, 교육의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기준이 맞는 사람만 선거권을 주게 되고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봉건 유상 폐지, 길드 폐지 같은 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을 만드는 입법의회가 소집되게 됩니다. 자, 이 시민의 권리 선언 부분에 보면요. 인간은 자유롭고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모든 결사의 목적은 자유, 소유, 안전 그리고 압제로부터 저항한다. 그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다. 모든 주권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법은 일반 의지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법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모아서 만든 게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소유권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서 내용들은 또 알아두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정리를 좀 하면, 재정위기가 발생했고, 이걸 귀족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명사회를 소집했으나, 귀족들이 요구해서 산부회를 소집했고, 산부회가 소집되고 난 다음에 귀족들이 생각한 스토리대로 신문별 투표로 간 것이 아니라, 30문들이 머리수 표기를 주장을 했고, 머리수 포기를 주장하게 되니까 이제 이게 안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 가서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시대의 헌법을 요구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국왕이 국민들을 탄압하게 되니까 파리에서 민중봉기가 터지고 바스티오가 함락이 되고 농촌에서는 대공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봉건적 특권을 유상으로 폐지하겠다. 그래서 봉건제 특권 폐지한다. 어쨌든 돈을 줘서라도 폐지시킨다는 거죠. 그 인간과 시민 권리선언이 발표하고, 그 다음에 바르사유 행진으로 16세를 파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베르사유에 있었죠.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누이 16세 데리고 오고, 누이 16세 도망가는 것도 잡아오고, 그런 사이에 또 91년도 헌법도 발표가 되는 겁니다. 요 부분 좀 어렵죠. 자, 입법의회를 보면요, 지롱들레가,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제 뭐랄까 자코뱅에 비하면 굉장히 좀 온건하긴 합니다. 이 지롱들레각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뭐가 있냐면요, 이제 누이 16세의 와이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프랑스, 오스트리아 사람이기도 했고, 주변의 황제 국가들이 이제 위협을 느껴요. 황제가 이제 국민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위기가 왔죠. 사실 황제가 처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에 의해서 죽은 적이 있죠. 언제죠? 영국의 청교도 혁명 때 찰스 1세가 죽긴 합니다만은 이게 대륙이는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엔 또 의회 권력에 의해서 내전이 터지는 상황에서 이제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은 거니까 된 거지만, 지금은 시민에 의해서 황제가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유럽에서 처음 당해지는 상황이고, 유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좀 공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이 군사적 위협을 하게 되니까 이제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혁명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 시민혁명을 제압하기 위한 왜국에 대해서 뭐 하게 됩니까?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가도 상승하고 또 식량도 굉장히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이때 파리에서 다시 민중봉기가 터지는데 이게 산길로 뜬다. 산길로뜨는 긴 바지를 입었다는 거예요. 당시 귀족들은 짧은 바지에 밑에 스타킹 신고 다녔는데, 이제 이 당시 민중들은 산길로뜨라 해서 긴 바지를 입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궁궐을 습격하고 왕권을 정지시킵니다. 왕은 우리를 두고 도망갈라 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논쟁이 터진 게, 이제 지롱드파는 왕의 처형을 반대했고요, 자코뱅파는 왕의 처형을 찬성합니다. 하지만 왕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게 되고, 국민공회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국민공회가 성립이 되면서 공화정이 선포가 되죠. 우리에겐 더 이상 왕은 필요 없다. 여기에 이제 또 아이디어 제공한 게 미국 독립전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도 공화정을 설립할 수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는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루이 16세가 처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건파였던 지롱드파를 누르고 급진파인 자코뱅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더 루이 16세가 죽게 되니까 주변은 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더 이제 강력하게 프랑스를 압박해 들어와서 제1차 프랑스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93년도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재산에 제한을 두었던 91년도 헌법을 폐기하고, 누구나 다 성인 남성 이상이면 선거에 투입할 수 있는 보통선거, 그리고 공화정을 설치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 자코뱅은 아까 공납을 유상으로 폐지했잖아요. 구도율도 높다. 무상으로 폐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물가 막 오르고 하니까 최고 가격대. 이거 이상 돈 받지 마. 그 다음 의무교육. 그 다음 토지 분배. 그 다음 진병제.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국민의 국가니까 국민이 뭐 해야 된다? 국가를 지켜야 된다. 국민이 국가를 지키자 하는 진병제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러면서 프랑스가 외부 군대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정착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포정치를 실시했던 거죠. 이 당시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로베스피에르인데, 로베스피에르는 이 공포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혁명에 적응하도록 하게 만들고 혁명에 반발하는 세력들을 누르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혁명재판소를 만들고 공안위원회를 강화하면서 강력한 공포정치를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혁명에 발발할 것 같으면, 혁명에 반발하는 게 보인다 하면 즉각적으로 처형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죠. 이때 단두대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목이 날려가는, 이런 게 계속 경험이 되다 보면 시민들도 굉장히 힘이 들죠. 그리고 외부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해결해보자. 우리가 조금만 더 온건하게 가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하면서 일어난 게 테르미드로 반동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잘라서 갈게요. 다음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